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 분석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표 분석 영상을 일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전 영상이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스카이에듀에서 찍었던 영상 중에 일부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것만 딱 골라서 표 분석 도대체 무엇이 표 분석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2년 전 그렇게 표 분석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인강에서는 영상을 찍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시대인재와 전속을 맺고 있고 그리고 시대인재가 지금은 인강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따로 학생들에게 인강 자체의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이것만큼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이들은 인구 부양비, 사회보장제도, 성불평등 전부 다 다른 문제의 유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즉, 성불평등이 되었든 아니면 사회보장제도가 되었든 아니면 인구 부양비 문제가 되었든 계층 이동 문제가 되었든 요즘에 수능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빈곤 문제도 여전히 표분석으로 출제되고 있죠. 빈곤 문제가 되었든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포인트, 그 본질은 바로 수치가 의미하는 바, 비율, 절대치, 증가율이 각각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절대치를 물을 땐 절대치의 개념으로, 비율을 물을 땐 비율의 개념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표 분석의 본질 시작해 봅니다. 즉, 성불평등, 사회보장제도, 인구부양비, 계층이동, 빈곤 어떠한 주제이든 상관없이 사회문화의 표 분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요 프린트를 같이 드릴 거예요. 선생님 고정 댓글에 이 프린트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 링크 따라 가셔서 이 프린트 다운받으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표 분석. 물론 주제들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 분석 결국은 수치, 아기들에게 제시된 그 수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그 수치 절대치인지 비율인지 증가율인지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절대치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100kg이 나가. 난 50kg이 나가. 나의 체지방은 20kg야. 나의 체지방은 15kg야. 이런 경우라면 절대적인 수치 그 자체가 되겠지.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런 몸무게는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사회문화의 특성상 뭐 인구수, 남성 임금, 여성 임금, 그리고 사회보험 수혜자 수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수치 자체를 물어볼 때 이건 절대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대부분 다 무엇으로 출제되느냐? 비율로 출제됩니다. 자, 비율이 무엇일까요? 자, 비율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바로 분자의 비율이야라는 개념만 확실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문제를 풀 때 엄청 편하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볼까요? 비율이라는 건 분자의 비율이란 말이야. 즉, 기준값 대비 비교값의 비율 말이죠. 기준값 대비 비교값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형태에서 알파 대비 베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즉, 비율이라는 건 분자의 비율이구나. 그럼 자, 어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어떤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 갑의 몸무게는 100kg입니다. 그러면 전체 몸무게 100kg 중에 체지방이 20kg인 거야. 그러면 얘는 100kg 분의 20kg 곱하기 100.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20%는 그럼 무엇일까? 그렇지. 갑의 체지방 비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체지방률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걸 체지방률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농도 이러면 되게 어려운데 체지방률은 진짜 잘 알거든요. 아, 체지방률이라는 건 내 몸 전체. 그 전체의 체중분의 체지방 곱하기 100이구나. 자, 여기 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을이라는 친구는 전체 몸무게가 50kg이야. 근데 그중에 15kg이 체지방률이야. 그러면
50분의 15 곱하기 100이 30%. 이게 을의 체지방률이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럼 이건 무엇이냐? 분모값 대비 분자값, 즉 분자의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 문제에서는 분자의 비율이 제시되었으니 분모값 찾아가야지. 아, 이거 분모값 대비 30%, 분모값 대비 뭐 20% 이러니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분자값 비교해야지 이러면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절대치 분자값 자체는 값이 더 많죠. 값의 체지방은 20kg, 을의 체지방은 15kg이니까. 하지만 체지방률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체지방률, 값의 체지방률은 20%, 을의 체지방률은 30%야. 그러니 체지방률, 비율로 따지면 을이 더 크지요.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비율을 보고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게끔. 무슨 이야기냐? 자, 거기에도 선생님이 프린트에 다 적어놓은 내역입니다. 비율을 파헤쳐보자. 비율이라는 건 분자의 비율이야. 분자의 비율이라는 건 분모값 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 그러니 분자값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얘는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하면 됩니다.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 문제를 사회보장제도에 넣어보자. A지역의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이래. 그렇다면 A지역의 전체 인구분의 A지역 사회보험 수급자 수 곱하기 100이 될 겁니다.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이 자료들은 대부분 비율로 제시된단 말이죠. 그럼 그 비율을 통해 분모값을 따라가서 그 분모값에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하면 사회보험 수급자 수라고 하는 분자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걸 사회보장대로 내었든 아니면 이걸 인구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런 걸로 냈든 아니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 아니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가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잖아.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 그것이 비율이다. 만약에 그냥 단순 비라고 하면 분모분의 분자 이러면 되죠. 이렇듯 분모값과 분자값만 잘 세팅해서 비교해주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율이라는 건 무엇이냐? 증가율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또한 비율과 똑같아요. 요거 기준값 대비 비교값 말이죠. 여기 t년 대비 t 플러스 알파의 x값의 증가율이래. 여기 50kg이었는데 t 플러스 알파년에 지금 55kg이 되었대. 그러면 기준값이 50kg. 근데 얼마만큼 변했지? 5kg만큼이 증가했네요. 그렇다면 50분의 5kg 곱하기 100, 10%가 증가하였다. 증가율 10%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준년 대비 비교년의 이 형태로 물어볼 뿐 결국은 증가율도 비율의 그 분모분의 분자값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기들에게 제시된 그 자료들을 보고 분모분의 분자의 비율이구나. 아, 분자의 비율을 통해 분모값 비교할 수 있나? 그래서 분모값의 분자 비율 적용해서 분자값 비교할 수 있나? 이 개념을 찾아가 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어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비율 파헤치기. 분자의 비율이 제시됩니다. 물론 분자의 비율이 아니라 절대치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대부분 분자의 비율이 제시된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이다. 그럼 무엇이 분모값, 무엇이 분자값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여 분모값을 찾았다면 그 분모값에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하여 분자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대부분 비율이 제시되니 분자의 비율을 보고 분모값을 찾고 중요한 건 임의의 분모값을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주는 하나의 팁입니다. 임의의 분모값 A, B, C, D 이런 식으로 분모값을 설정해 두면 거기에 분자 비율 곱했을 때 이게 A랑 B랑은 비교할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물론 임의의 분모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애기들 머릿속에 이 분모값과 이 분모값은 다른 분모값이야 라는 게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면 굳이 A, B, C, D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이 연습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분모와 분자가 움직일 때까지는 요 A, B, C, D 분모값, 임의의 분모값을 설정해 주는 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분모값을 찾았어. 그럼 100분의 분자 비율을 통해 분자값을 확인해 주는 건데 대부분 전부 다 곱하기 100분의 1은 다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100을 생략하고 비교해줘도 괜찮죠. 대부분의 시험 문제 분자 비율이 제시됩니다. 분자 비율 자체를 비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분모값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분자값 비교하는 문제, 대부분 이제 선지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스스로 비율을 찾아 비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파 대비 베타, 즉 대비 앞이 분모값, 대비 뒤가 분자값. 그래서 대비 앞에 분모, 네모치고 대비 뒤에 세모 쳐서 분모분의 분자 설정하여 비율 비교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 수치, 표현, 제시된 자료를 통해 결국은 이 사실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절대치를 비교하는 것인지, 비율을 비교하는 것인지,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비율.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이 분자 비율이다. 그리하여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분자값이다. 근데 와닿지 않죠. 이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쌓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 이건 좀 총정리의 느낌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표분석의 개념이 쌓여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이 이 하는 말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무슨 말 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과 문제 풀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 풀이 유형들이에요. 선생님이 킬러마스터에서 다루는 비율, 전체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가율, 분모, 분자, 무관화.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에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후에 만든 내세동 풀이. 물론 2년 전에는 선생님이 0점 찾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0점 찾기, 내세동 풀이법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공식이자 풀이 유형이지.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거여서 이거는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야 돼서 이거는 자체는 지금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뭐가 되었든 간에 결국은 다 아까 이야기했던 비율, 절대치, 증가율,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 분자 비율 이걸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지. 이런 풀이 유형들은 좀 더 빠르게 분모값을 찾아가는 방식, 좀 더 빠르게 분자값을 비교하는 방식이 될 뿐 그 본질 자체는 분모, 분자, 그리고 분자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체의 비율이 주어지지 않고 A 지역에서 IU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애기들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50%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 수업은 완벽하게 표분석의 본질에 포커스를 맞춰 개념에 포커스가 맞춘 수업이에요. 그니 이걸 가지고 그대로 수능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실전 문제풀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전 문제풀이의 기본이 되는 그 본질을 다루는 그러니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요 설명을 가지고 요 표분석의 본질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코어를 확실히 잡아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당연히 수능장에서 이 50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렇게 시작 안 하겠지. 수능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당연히 확 0.1초 만에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가기 전에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 이 50%는 A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A 지역에서 IU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곱하기 100. 여기 GD를 좋아하는 40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얘는 A 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 A 지역에서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곱하기 100이야. 이 10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A 지역 전체 인구 중에 A 지역에서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 곱하기 100해서 10%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B 지역, 이 50%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는 B 지역 전체 인구 중에 B 지역에서 IU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10%는요. B 지역 전체 중에 B 지역에서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여기 40은요. B 지역 전체 중에 B 지역에서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디 한번 봅니다.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래. 지금 나와 있는 건 비율인데, 그 비율인데 여기는 사람의 수 절대치를 묻고 있잖아. 그러면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어디에 있지? 여기 있습니다. A 지역에서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B 지역에서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즉, 비율을 보고 애기들은 그 분자 비율을 통해 분자 값을 찾아가야 돼. 선생님이 여기 적어줬던 거 다시 한번 상기. 자, 분자의 비율은 분모값 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 분자값은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분모값, 요 A 지역의 전체 인구, B 지역의 전체 인구,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럴 때 임의의 절대치, 임의의 분모값을 설정해 봅니다. A 지역 알파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B 지역 베타명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분모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알파명의 50%, 이거 뭐라고 그랬죠?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그러면 이 50%, 아이유를 좋아하는 A 지역의 50%는 알파 곱하기 100분의 50이 됩니다. GD를 좋아하는 40%, 알파명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100분의 40이 되지요. 슈가 10%는요, 알파 곱하기 100분의 10이 됩니다. 똑같이 아이유를 좋아하는 B 지역의 사람 수, 베타 곱하기 100분의 50, 베타 곱하기 100분의 10, 베타 곱하기 100분의 40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파, 베타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 분모값을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이때 A 지역과 B 지역이 서로 같다는 안 되죠. 아니, 알파가 더 큰지 베타가 더 큰지를 모르는데 A 지역의 전체 인구수가 많은지 B 지역의 전체 인구수가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안 풀어도 당연히 애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분모값에 대비하여 분자 비율 적용하여 분자값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지 작년 수능처럼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도 자유자재로 수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율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모값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와 이거의 분모값이 눈으로 딱 보여지지가 않아. 그럼 아까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임의의 분모값을 설정하는 것도 눈으로 확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큰 팁이 된다는 거죠. 자, 어디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는 A 지역과 B 지역 각각 어떻게 더 많을까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알파 곱하기 100분의 40, 베타 곱하기 100분의 10. 알파, 베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 많다? X가 됩니다. 그런데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A 지역, B 지역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알파, 베타를 모르니까 말이죠. 하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 A 지역에서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의 100분의 50은 알파의 100분의 40보다 크겠지. 그러니 당연히 얘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B 지역에서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이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요거 베타 곱하기 100분의 40이지.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여기라면 어떻게? 그렇지. 베타 곱하기 100분의 10입니다. 같은 기준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GD를 좋아하는 사람 수의 4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얘는 맞는 말이죠. 이제 이게 익숙해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걸 지우는 거죠. 어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마주쳤어. 그러면 애기들 머릿속에 굳이 이걸 A 지역 전체 인구분의 A 지역에서 아이유 이런 거 떠올리지 않아도 A 지역의 50% 아이유? 얘가 알파명? 얘가 베타명? 원래대로라면 알파 곱하기 100분의 50이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전부 다 100이 똑같이 다닌다면 그냥 여기는 50알파, 40알파, 10알파 여기도 똑같이 100분의 1을 생략한다면 50베타,
10베타, 40베타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요거 A 지역에서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는 GD를 좋아하는 사람 수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양의 수라고 하면 50알파는 40알파보다 크지요. 그리고 10베타보다 슈가를 좋아하는 40베타는 내 4배입니다. 그러니 4번, 5번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얘네 둘끼리는 비교 불가, 얘네 둘끼리도 비교 불가한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전부 다야. 선생님이 유치하게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 GD를 좋아하는 사람,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넣어놨을 뿐 이게 A 지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수, 공공부조 수급자 수, 그리고 그 비율들이라고 해도 똑같거든요. A 지역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수, 이렇게 해도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임의의 수를 넣었는데 그 임의의 수에서 그럼 언제나 분모값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모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 비율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지역, B 지역 따로 나왔고 이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경우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이걸 가중평균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알지요. 만약에 애기들이 가중평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0점 찾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애기들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0점 찾기 영상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는 가중평균을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 영상은 완벽하게 표분석 본질에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분모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이 분자의 비율이야. 분자의 비율을 통해 분모값 찾아가죠. 그 분모값에 분자 비율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분자값 비교해. 이게 표분석의 본질 전부 다란 말이죠. 다만 그 과정에서 분모값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0점 찾기, 가중평균, 내세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그런데 오늘은 본질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가중평균 0점 찾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애기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로 깔고 수업 진행합니다. 자, 여기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 50, B 50, 전체 50, 다 50%, 50%, 50%라면 얘는 항등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죠. A 지역에서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 40%, B에선 10%. 그런데 그 전체가 30%래.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크다. 몇 배 더 크죠? 여기 차이가 10, 여기 차이가 20입니다. 1대 2가 되네요. 크로스. 이 이야기인즉슨 B 지역의 전체 인구 알파명이면 A 지역의 전체 인구 2알파명이 됩니다. 아하, 2배구나. 다시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큽니다. 몇 배 더 큰지도 우리 확인했죠. 이렇게 확인했다면 자, 생각해봐. 우리 분모값을 알았다면 거기에 분자 비율 적용해서 분자값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 수, 즉 분자값 원래대로라면 2알파 곱하기 100분의 50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숫자에 다 100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생략해 줄게요. 이렇게 곱하면 되네. 그럼 얘는 100알파. 얘는 80알파가 됩니다.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 20알파가 되겠지. 전체는 200알파가 될 겁니다. 그리고 B 지역 전체 인구수 알파명. 그럼 여기는 50알파, 여기는 10알파, 여기는 40알파, 100알파가 되겠죠. 이렇다라면 자 이제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이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 그래, 분자값이야. 분모값 찾아간 후 분자 비율 적용해서 분자값 찾는 거죠. A 지역과 B 지역이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왜냐? 여기 A 지역은 B 지역의 2배이지요.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GD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는 A 지역은 80알파가 되고 B 지역은 10알파가 됩니다. 그러니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습니다. 8배 많은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다 적다만 따진다면 굳이 여기까지 계산 80알파, 10알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자, 생각해보자. 우리는 40, 10 그 사이에 30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이 분모값이 큽니다.
몇 배 더 큰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면 2배 더 많아. 근데 이 경우 얘 큰 거의 40은 작은 거의 10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5가 되지요. 그 다음 슈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여기 전체 인구수는 A 지역이 더 많지만 분자 이 비율을 적용을 했더니 여기는 40알파 여기는 20알파가 됩니다. 그러니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분자값을 묻는 건지 분모값을 묻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분자 비율을 분모값에 적용하여 분자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게 바로 표분석의 본질 전부 다예요. 자,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표분석의 본질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3년 전 수능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다음에 조금 변화한 유형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가장 기본은 이 문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씩만 더 공부하면 되거든. 시작해볼까요? 이 문제 스탑하고 먼저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한번 풀이해봐요. 이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고정 링크란에 프린트 다운 받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가나 사회보장제도 각각의 유형 구분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공부조. 그리고 요거 가입자, 고용주 등이 분담하여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마련한다면 사회보험이 됩니다. 가 공공부조, 나 사회보험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그렇지. 분자의 비율이 제시되는 문제들이다. 그 분자의 비율, 그걸 통해서 분모값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분모값에 분자 비율 적용해서 분자값 찾으면 된다. 자, 요 4%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건 A 지역 전체 인구 중에 A 지역에서 공공부조의 사람 수란 말이야. 곱하기 100이지만 어디에나 다 똑같이 곱하기 100일 테니까 분모 분자만 설정해 줄게요. 이 3%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B 지역 전체 중에 B 지역의 공공부조죠. 이 7%가 의미하는 바는 C 지역의 전체 중에 C 지역에서의 공공 그리고 요거 D 지역 전체 중에 D 지역에서의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면 이 20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A 지역 전체 중에 A의 사보 얘는 B 지역 전체 중에 B 지역의 사보 이 30은 C 지역의 전체 중에 C 지역의 사보 이 40은 D 지역의 전체 중에 D 지역의 사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수능장에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수능장에서 자유자재로 분모 분자를 구분하고 자유자재로 얘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기본 개념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비율에 대해서 0.1초 만에 분모와 분자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고 수험장에 가는 거야. 그럼 자 시작해 볼까요? 여기 A 지역 A명이라고 해볼게요. B 지역은 B명, C 지역의 전체 인구 C, D 지역의 전체 인구 D명이라고 쳐보자. 이 전체는 A, B, C, D가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이 4%는 요거 분자값은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이니까 여기 A 곱하기 100분의 4 얘는 A 곱하기 100분의 20 얘는 B 곱하기 100분의 3 얘는 B 곱하기 100분의 10입니다. 얘는 C 곱하기 100분의 7 여기는 C 곱하기 100분의 30 여기는 D 곱하기 100분의 7 여기는 D 곱하기 100분의 40이 되죠. 더 이상 자세할 수 없다 정도의 버전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 경우는 원래 어떨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즉 요거 A 지역의 사회보험 수급자 수는 A 지역의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보다 5배이죠. 5배. 그치? 이런 건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 하지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A 지역, B 지역
공공부조 누가 더 많은지 그 절대치 사람 수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건절이 따라붙죠. 갑극은 A부터 D 지역, 4지역으로만 구성되고 하는 순간 가중평균으로 풀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즉 가중평균을 통해 분모값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B와 D 지역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이다라는 걸 확인했죠. 이제 지워볼까요? 이제 우리 이 개념은 다 알 테니까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 지역이 A명이면 B 지역은 0.5A 그리고 D 지역도 0.5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엄청 강력하게 강조하는 그리고 꼭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내용. 점으로 움직이는 건 계산하기가 귀찮습니다. 0.5다라고 하면 여기를 2A로 만들면 얘 A라고 해도 똑같잖아요. 그지? 0.5 나올 때는 그 기준을 2A라고 놓으면 보기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1.5배다라고 하면 2와 3으로 놔두면 더 좋은 이런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하나만 분모값을 모르네? 여기 분모값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걸 찾을 수 있어. 가중평균으로. 물론 가중평균, 얘네 둘의 평균, 뭐 얘네 둘의 평균 해가지고 찾을 수 있어. 그런데 3지역, 4지역 나오는 순간 0점 찾기가 모든 걸 뽀개버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0점 찾기 만들었습니다. 나 너무 잘했다고 맨날 칭찬하는 그런 부분인데 비교 자체 불가. 즉 3지역, 4지역의 가중평균은 0점 찾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0점 찾기 애기들 모른다라면 이건 다른 영상 통해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0점 찾기. 밑에 거는 숫자가 크잖아. 위에 걸로 해주면 되죠. 4에서 5 빼주세요. 마이너스 1. 3에서 5 빼주세요. 마이너스 2. 7에서 5 빼주세요. 2. 7에서 5 빼주세요. 2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2A는 0이 됩니다. 얘랑 없어진다면 얘 이항시켜볼까요? 2B는 2A 이 얘기는 즉슨 네 A는 B가 되네요. 자 여기에 B는 A라고 바꿔주면 되지. 이게 무엇인지를 따져줘야죠. 이게 무엇? 분모값. A 지역의 분모, B 지역의 분모, C 지역의 분모, D 지역의 분모. 그럼 전체는 5의 2가 되겠죠. 다 더한 거니까. 이렇게 다 더했다라면 어떻게 되죠? 그래.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곱해서 분자값 찾아줄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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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로 다녀야 되지만 너무 귀찮지 않아? 어차피 다 똑같이 A 있는데 이거 생략해주고 가져도 되잖아. 얘를 2라고 놓고 보고 얘를 1이라고 놓고 보고 얘를 1이라고 놓고 보고 얘를 1이라고 놓고 보고 얘를 5라고 놓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 형태에서는 원래대로라면 요거 2 곱하기 100분의 4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개념도 결국은 1 곱하기 100분의 3이라고 치면 100분의 1이 계속 따라다니잖아. 이거 생략. 그리고 그냥 곱한 걸 써줘보자. 여기 2에다 4, 8, 2, 20, 40, 1에 3, 1에 10, 1에 7, 1에 30, 1에 7, 1에 40, 25, 그리고 여기는 120이 되겠지. 위에는 분모값, 그리고 밑에는 분모값의 분자 비율을 적용하여 분자값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이거예요. 실제로는 2에 2 곱하기 100분의 4. 하지만 어디나 똑같이 A가 있고 100분의 1이 있으니까 제일 생략해주고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자, 이제 보기 확인해 봅니다. 어디 한번 이건 다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PPT로 띄웠습니다. 다시 요거 분모값 찾아준 거 가중평균 0점 찾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이 분모값에 분자 비율 적용해 분자값도 찾아줬습니다.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요 라고 한다면 공공부조가 되겠죠. 이 공공부조 D 지역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의 수급자 수. 자 봐, 수급자 수잖아. 지금 얘네들은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의 분모값 찾아서 비율 적용해서 분자값 이 숫자 찾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D 지역은 7, 그리고 A 지역은 8이 되겠지.
그러니 A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D 지역 수는 A 지역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지요. 그 다음 2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바로 사회보험의 특징이죠. A 지역에 또 수급자 수잖아. 수. 분자값. C 지역의 수급자 수의 1.5배이다. 지금 40과 그 다음 30을 비교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뭐야? 1.5배가 되면 45여야 돼. 아니지. 그러니 2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는 이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이 됩니다. A와 B 지역의 수급자 수, 그 차이, 그리고 C와 D 지역 간의 수급자 수 차이, 여기서의 차이, 여기서의 차이, 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비율의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수의 차이란 말이야. 그럼 A, B 수급자 수의 차이 30, 그리고 여기 차이 바로 10. 그러니 동일할 수가 없지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비율은 10%포인트 차이, 비율은 10%포인트 차이로 같아요. 하지만 숫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분자 값을 찾아가 줘서 그걸로 비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3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갑국 전체 수급자 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의 전체 수급자 수 여기네요. 25.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B 지역의 수급자 수 여기네요. 10 수급자 수. 그러니 얘 2.5배다라고 하는 거 맞는 말 되죠? 그러니 얘 25는 10의 2.5배예요. 그러니 답 4번 됩니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 대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요구에 스스로 비율을 찾아 비교해야 된다. 알파 대비 베타라면 알파가 분모값, 베타가 분자값이다라는 거 써줬습니다. 대비 앞에 네모치고 그리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죠. 얘가 세모. 공공부조 분의 사회보험. 이걸를 가지고 해주는 거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C 지역은요 라고 이야기하면 공공부조가 네모, C 지역, 그 다음 사회보험이 세모가 됩니다. 그러면 C 지역 7분의 30, 그리고 B 지역은 3분의 10이 되죠. 3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얘는 4를 넘잖아. 7, 4, 28인데 4점 얼마일 것이고 얘는 3점 얼마니까 얘가 더 크지요. 그러니 C 지역이 B 지역보다 작다는 아니고 크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질 때예요.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같은 분모값끼리 그리고 다른 분모값, 다른 기준값의 비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알파 대비 베타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비율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무엇이냐? 다 또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 분모분의 분자야. 지금 요 사람 수를 모른다고 쳐보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X명이래. B 지역의 전체 인구죠. 그럼 얘는 3X, 얘는 10X가 될 겁니다. 그리고 C 지역 같은 경우 Y명이래. 그럼 여기는 7Y, 30Y가 되겠죠. 원래대로 따지면 Y 곱하기 100분의 7이지만 어차피 모든 숫자에 다 100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 생략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개념 수업, 본질 수업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장에서는 이런 거 빠릇빠릇하게 문제 풀어줘야죠. 그럼 이 경우는 얘가 네모, 얘가 세모야. 얘가 네모, 얘가 세모죠. 같은 X로 움직이고 같은 Y로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3X분의 10X 그리고 7Y분의 30Y 이 경우 얘랑 사라집니다. 3분의 10보단 7분의 30이 더 크지요. 바로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근데 여기분의 여기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좀 달라져요. 왜냐면 얘가 Z명이라고 한다면 얘는 7Z가 되잖아. 얘는 40Z고. 그럼 이제 Z와 10X는 이거는 약분이 안 되니까 이때는 분모값 찾아가서 절대치의 개념으로 들어가줘야죠. 바로 무엇이 분모값인지 무엇이 분자값인지 즉 기준값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표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표분석의 본질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섞음 방식 과연 이 분자의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게 분모분의 분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하나 진짜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 수 없겠죠.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딱 문제를 보자마자 A, D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네. 가중평균 문제네. B, D 지역은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네. 여기 2알파로 놓고 보면 얘는 알파, 얘는 알파. 얘 베타네. 0점 찾기로 풀 수 있겠다. 4에서 5 빼주세요. 마이너스 1. 3에서 5 빼주세요. 마이너스 2. 7에서 5 빼주세요. 2 곱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알파는 0.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알파는 베타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보면 얘 다 똑같이 분모값 맞춰줬구나. 5알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얘랑 얘랑 곱하면 분자값 찾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곱하여 8, 40, 3, 10, 7, 30, 7, 40, 25, 그리고 120 하여 답 골라주는 겁니다. 이 속도를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속도를 만들기까지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해라는 건 뭔가 사회보장제도는 문제마다 다 풀이가 달라요. 뭐 성불평등은 달라요. 이런 게 아니라고.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에 통해서 분자 비율이 제시되었으니 그 분자 비율을 통해 분모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모값에 분자 비율 적용하여 분자값 찾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귀에 딱지가 얹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실제 현장 강의에서 끊임없이 맨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알파 대비 베타 분모값 뭐라고? 자, 기준값 찾아가봐 막 이러는 거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시험장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길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당황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표 분석의 본질, 즉 분자의 비율, 그리고 분모값 대비 분자값 곱하기 100, 이 개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과연 사회보장제도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지. 이 문제는 모든 사회문화 문제에 다 적용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문제 또 한 문제 풀어봅니다. 작년 수능 성불평등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성불평등 문제. 무려 오답률이 97.5%입니다. EBS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이게 최종 오답률이거든요. 물론 선생님도 문제를 풀면서 여기 딱 함정이네. 이 함정에서 애기들 많이 낚이겠는데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률 3, 4%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했구나라는 건 정답률을 보고 확인했던 부분. 그래도 많이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 기준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거든. 기준값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아이들은 당연히 혼란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은 그 기준값을 찾는 거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여기서 꼬아냈네. 여기서 문제 이렇게 냈네. 아이들 여기서 낚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반면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계처럼 탁탁탁탁 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여기에서 답을 고르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를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올렸습니다. 작년 수능은. 근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런 후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후기를 주잖아요. 선생님 저 사회문화 100분이 100 나왔어요. 선생님 저 10번 맞았어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느꼈던 부분은 내가 너무 아이들을 약하게 봤나 보다. 애기들은 오히려 더 강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처져 있고 이럴 게 아니라 아이들은 오히려 내가 했던 말들을 잘 받아가서 문제를 풀어온 애들도 있었네. 기특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부터 진짜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만 이렇게 기준을 막 강조하면 어떡해. 애기들도 기준을 찾아가야지. 즉 분모값, 기준값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애기들은 기준값이 무엇이지? 분모값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표 분석의 본질이거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2, 3, 4, 5 전부 다 답이 아니니까 아이들 더 당하게 만들었던 문제였던 거죠. 자, 이제 이런 수치들, 나에게 제시된 이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디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 문제 똑같이 나올까? 안 나와. 이러한 조건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성의 임금비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자료의 분모값을 100으로 놓고 풀어라. 그런데 이 100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달라.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남자 10대 평균 임금이 100A일 때 여자는 88A가 되는 거야. 선생님, 왜 100이라고 놓고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100을 넣는 순간 얘와 얘가 약분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여자 숫자로 가게 되고 그때 남자 숫자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떤 기준값을 100으로 놓고 풀면 좋다는 거죠. 근데 20대랑 남자 10대랑 같을까? 달라. 그럼 여기는 100B, 여자는 90B가 되겠지. 여기는 100C, 여기는 75C가 됩니다. 여기는요 100D, 남자는 61D가 되죠. 얘는 102, 여자는 52가 되고 여기는 100F, 여기는 47F가 여자의 임금이 될 겁니다. 선생님 시험장에서 이걸 다 쓰고 시작한다고요? 아니죠. 다시 또 한번. 아까 선생님이 표 분석 풀이하고 제일 마지막에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보여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지 이해하고 그걸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실전에서의 속도감을 높이는 거지. 여기에서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속도감을 높일 수가 없다고. 지금 이 수업은 완벽하게 표 분석의 본질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자세할 수 없다 버전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분모값을 찾아가는 그 연습 그리고 그 확인하는 그 방법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여기도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20대 기준이래. 기준값이 여긴데? 연령별 상대적인 평균 임금이래. 그럼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남자 20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가 40, 얘가 200, 얘가 190, 얘가 114라는 얘기야. 그러면 남자 기준으로 얘가 100X일 때 얘는 200X, 얘는 190X, 얘는 114X, 얘는 40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은요? 얘가 기준이야. 근데 이 100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다르잖아. 얘는 100Y일 때 여성 39Y, 그리고 여기는 145Y, 얘는 105Y, 60Y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숫자를 쓰지 않아도 무엇이 기준값인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거여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어디 한번 수치 확인해 봅니다. 이제 요거를 절대치의 개념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 요게 100으로 움직이는 개념이니까 어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남자 임금을 여기를 100만 원이라고 놓고 보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똑같이 움직이면 되네. 맞아. 남자 임금 100만 원으로 놨을 때 얘는 40. 남자 임금 100만 원으로 놨을 때 얘는 200. 남자 임금 100만 원으로 놨을 때 얘는 190. 남자 임금 100만 원으로 놨었을 때 얘는 114가 됩니다. 그러면 여자 임금은 얼마일까?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남자가 100B일 때 여자가 90B입니다. 근데 남자를 100으로 놨잖아. 그 얘기는 여자가 90이라는 이야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숫자를 찾아가야 돼. 여기 숫자를 찾아가는 건 이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가 100Y분의 39Y는 90분의 네모여야 돼. 아, 그렇군요. 그러니 네모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모 놔두고 90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90 곱하기 이제 YY 없어지죠. 100분의 39가 되죠.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여기 네모는 90 곱하기 100분의 145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거는 정말 선생님의 팁을 넣을게요. 선생님이 이거는 원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값. 당연히 여기는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죠. 90 곱하기 100분의 105. 여기는요 90 곱하기 100분의 60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풀지 말아보아요.
왜냐 너무 귀찮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다 곱하기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아. 이 얘기는 100에서 90과의 관계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100, y. 근데 여기 다 똑같이 100, 이제 이거는 이해죠. 아, 여기서의 100은 이 100과 같은 100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거지만 얘네들의 관계는 똑같잖아. 얘가 100일 때 얘는 39, 얘가 100일 때 145, 얘가 100일 때 105, 얘가 100일 때 60 이렇게 말이지. 자, 이제 어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100일 때 90이래. 얘 몇 프로 작아? 10% 작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10%만 작게 해주면 돼. 그럼 선생님 10%를 어떻게 빨리, 자, 10% 끌어내리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를 빠르게 늘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의 특성상 10% 증가했다, 20% 증가했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 34,000이다. 여기에 20%는 애기야 6,800. 선생님 어쩜 이렇게 빨라요? 아니 근데 이거 애기들이 더 잘할 거 선생님보다? 왜냐? 잘 보세요. 34,000에 곱하기 100분의 20인 거잖아. 근데 이 얘기는 요렇게 없어집니다. 즉 100이 동그라미 2개를 없애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6,800이 되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왜냐? 자, 다시 34,000의 10%부터 가볼게요. 34,000의 10%는 끌어내리기의 방식으로, 그죠? 끌어내리기의 방식으로 공을 하나만 없애면 돼. 34,000에 끌어내려서 10%는 3,400이 되지. 20%는 여기에 2배잖아. 그게 6,800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어디 한번 볼까요? 100의 10%. 10. 그만큼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에 10%는요? 39의 10%. 3.9. 그럼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 얼마예요? 35.1. 그 다음 여기 145의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5의 10%. 한 자리만 끌어내리면 돼. 14.5가 됩니다. 5, 0, 그리고 여기 3, 그리고 여기 1. 130.5가 되겠네. 애기들 105의 10%는 이제 보이죠? 105의 10%는 10.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94.5가 되겠네요. 그러니 여기는 94.5. 자, 60에서 끌어내리기 6. 그럼 여기 54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35.1, 90, 130.5, 그 다음 94.5, 그리고 54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기준값 3개가 나온 케이스였어. 그러니 당연히 애기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준값이 얘를 가지고도 기준값들이 나오는 반면에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도 기준값이 나왔거든요. 이거 예쁘게 선생님이 지웠다가 썼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PPT로 띄워놓습니다. 그대로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도 찾아낼 수 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봅니다. 먼저 기억. 기억은 여기 값이에요. 근데 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어차피 얘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건 좀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니은이 포인트야.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바로 여기 y의 값이 되는 겁니다. 요 절대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가 얼마가 들어가느냐야.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번. 기억은 180보다 작고 니은은 13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요거 찾아가면 되네요. 그러면 이때 남자 여자가 이렇대. 남자가 100시일 때 여자가 75시야. 그런데 지금 여기 그대로를 어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남자 얼마인지 몰라. 여기를 동그라미 네모라고 해볼게요. 남자는 얼마인지 몰라. 네모. 여기 분에 여자 130.5는 남자 100시분에 75C가 됩니다. 당연히 CC는 약분되죠. 여기 4분의 3이 되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 네모 이항 해보자. 그럼 네모를 남기고 얘를 이항하면 130.5 곱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이 경우 얘는 0, 2 올라가고 2, 그리고 여기에 1 올라가면 522가 되죠. 자, 이제 522를 3으로 나눠보면 1, 3, 2, 7, 21, 12. 여긴 4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174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결국은 얘 174, 얘가 100일 때 174라는 얘기니까 180보다 작고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찾아가 볼까요? 니은. 자, 이 개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지?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61이야. 그럼 남자가 200일 때 여자는 122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췄어. 근데 이 뒤에 130보다 크다가 아니라 여기서 끝내버린 거야. 근데 이건 122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이건 임금과 임금을 통해 얘를 통해서 임금과 임금은 비교할 수 있지만 지금 물어보는 건 이 y 여기 값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90분의 122는 이거죠. 얜 100분의 네모 y가 되겠지. 근데 y는 사라지니까 이때 요 숫자를 찾아주는 거야. 아, 얘네 둘이 같은다. 이렇게 이항시키면 되는군요. 네, 이항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네모는 12200 나누기 90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는 100, 9되죠. 그러면 여기는 32, 그러면 3, 27 되죠. 그럼 여기 50, 5.555가 됩니다. 135.555. 그래서 13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물론 시험장에선 이렇게까지 풀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푸는 방식은 선생님이 또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그 시험장에서 푸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값을 따라 움직이는 그 절대치를 비교하는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는 기준값이 여기 그리고 여기에 기준값들이 있군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이게 3% 정도의 정답일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건 그래도 기준값을 찾아간다는 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하니까 아, 이게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올해 더 강조하는 거. 본인이 어떤 기준값으로 움직이는지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넣고 연습하세요. 이 기준값과 이 기준값은 다르다라는 거. 이 100과 이 100이 다르다라는 걸 시험장에서 저거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연습하는 거지. 자, 이제 1번 답인 걸 확인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평균 임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40대가 가장 높다? 평균 임금 남자는 40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지금 여기 30대가 더 높지요.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여자 안 돼요. 자, 이제 3번입니다.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60%보다 크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크다라고 이 속도로 풀 수 있을 만큼 연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남자 평균이 여자 평균보다 클 때 남평분의 여평보다 전체 평균분의 여자 평균은 무조건 큽니다. 근데 이건 익숙해지면 이거는 구구단 같은 느낌이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선생님 이게 왜 당연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40대 여성은 남자 대비 한 61% 요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확인해 볼게요.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 사이에서 전체 평균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남자 평균이 더 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애기들 국어 여러 과목이 있어. 국어, 독해, 국어, 문학. 그 다음에 영어 여러 과목이 있어. 뭐 영어 듣기 평가,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그런 경우에 영어 평균, 그 다음에 국어 평균. 그거 더하면 이게 얘보다 더 클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국어 평균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 평균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된단 말이야. 남자 수, 여자 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의 그 평균이 누구 쪽에 가까운지 몰라요. 하지만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사이 어딘가란 말이야. 자, 생각해봐. 남자 평균분의 여자 평균이 지금 61이야. 이 이야기인 즉슨 여기 남자 평균 그리고 여자 평균 근데 전체 평균은 얘보다 61보다 크고 100보다는 작은 어느 정도의 값이겠지. 그리고 61. 그렇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얘가 6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더 크지. 왜냐? 분모분의 분자. 분모값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분목 분자값은 똑같아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따라서 60%보다 크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애기들은 아까 선생님이 이 선지를 보자마자 작다가 아니라 크다잖아. 0.5초 만에 답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 성불평등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얘 X가 됩니다. 자, 이제 3번 하고 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연령대별 남녀 평균의 임금의 차이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디 한번 차이 볼까요? 40과 35 여기 차이 4.9 여기서의 차이 1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차이는 43.5 여기서의 차이는 이제 78 여기서의 차이는 95.5인데 여기서의 차이가 60 정도네요. 그러니 오히려 60대에 그 차이가 증가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도 이거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걸 언제 다 풀어? 이건 이따 선생님이 실제 선생님이 푸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수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다? 이보다 더 디테일할 수 없다가 이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을 때 난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영상을 기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금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 볼까요? 50대 남자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면 50대 여성 임금 총액은 50대 남성 임금 총액의 4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자. 50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평균 임금 나왔죠. 자, 남자 취업자 수, 여자를 알파라고 놓고 봤을 때 남자를 1.5알파라고 놓고 볼게요. 남자 평균 임금 190, 여자 평균 임금 94.5. 이 경우에 총임금 이렇게 곱하면 285, 이렇게 곱하면 94.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40%는요 라고 하면 285알파 곱하기 100분의 40. 이 경우는 114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얘 114보다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 4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작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이렇게 문제 풀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로 이런 풀이는 나중에 천천히 그 개념을 정리할 때는 쓸만하지만 실전 풀이로는 얘는 풀기가 어렵죠. 선생님이 실제로 현장 수업에서도 적용을 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어 라는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어의 풀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선생님 풀이 방법으로는 이건 너무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바라는 바. 개념을 가지고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전부 다 파악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하세요. 꼭 선생님의 풀이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논리성에 의해서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풀이법으로 적용해 봅니다. 실제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자,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은 무조건 분모값에 네모칩니다. 그리고 분자값에 세모치고 그 분모값, 아하, 남성 평균임금, 이게 남자가 이렇다면 여자가 이렇구나 라는 개념을 난 머릿속에 잡고 갑니다. 당연히 시험장에는 난 이것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너무 많이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10대가 여기가 100A일 때 88A다 이런 걸 안 적어도 여기가 100일 때 88, 얘가 100일 때 90이지만 200과 200은 같은 100이 아니라는 걸 깔고 가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기서 기준값이 나왔지. 20대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네요. 얘가 기준이네요. 그런데 난 알고 있지.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얘 남성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달리하는 거지. 하지만 여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얘기는 뭐냐?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90이라는 이야기지. 남자가 100이면 여자는 90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찾아가야 되네. 그러면 얘는 얘랑 얘만 보면 돼. 얘네들을 다 계산해 줄 필요도 없죠. 그럼 자, 얘가 여기서 10%가 감소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10% 감소하면 145에 14.5를 빼면 얘 130.5가 됩니다.
얘가 200이야.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얘가 100일 때 얘가 61이라는 얘기잖아. 이 얘기인즉슨 얘가 200이면 얘는 122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이 122는 얘를 기준으로 간 거지, 이것이 요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간 거지 얘를 기준으로 온 게 아니잖아. 얘를 기준으로 맞춰주려면 여기를 봐야죠. 그러니 이걸 기준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억을 찾아가 봅니다. 여기 기억은 요거 75래. 이 값 네모라고 치면 네모분의 130.5가 100분의 75여야지. 얜 4분의 3이 되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쓰는 팁입니다. 이걸 꼭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걸 훨씬 더 많이 썼고, 그리고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자, 딱 보니까 얘가 몇 배가 더 많아지느냐? 얘 나눠주기가 쉬워. 얘가 몇 배가 많은 거냐면 4. 왜냐면 4 되면 여기가 12잖아. 그리고 여기 10이잖아. 그럼 느낌이 딱 와. 43.5배 많아졌네? 선생님도 여기서 살짝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뭐야? 이렇게까지 계산을 더럽게 준다고? 라고 말이죠. 근데 올해 계산이 좀 더러웠죠. 자, 43.5배가 같다라면 여기도 똑같이 43.5배가 주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얘는 180을 넘을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여기서 16인데 얘가 올려봤자 12잖아. 그리고 여기는 20이고. 그러면 얘는 174가 됩니다. 아하, 얘 174. 찾아냈습니다. 어차피 얘는 10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 그냥 174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 174, 180보다 작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좋아요. 선생님이 이게 예전에 계층 이동할 때는 이거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비율이 같을 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때 이해가 더 빠르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니은을 찾아가는 게 포인트죠. 이제 니은을 찾아가 봅니다. 니은 빨갱이를 가지고 90분의 122는 어때야 돼? 100분의 얼마? 네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을 하려고 맨 처음에 10%를 해줬어. 얘 11% 정도 되면 얘거든요. 그래서 11% 되면 122에 여기 12.2에 여기에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35.4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선생님이 솔직히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뭐 이렇게 해줘도 되죠. 1번 올려주면 12200 그리고 90으로 그러면 1 여기가 9 32 그러면 여기는 얼마? 그렇지 3이 되죠. 27 여기는 50이 됩니다. 5.5555 약간 다른 건 여기도 반올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 근데 거의 비슷하죠. 맞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는 135.5가 되면서 130보다 크다. 근데 1번을 답을 고르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이거 애기들 많이 틀렸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과연 122에서 끝내지 않고 얘가 기준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애기들이 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답률이 3%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거 좀 너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다른 문제들이 그러면 풀기가 여유로웠냐? 그것도 아니거든. 길이감도 길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틀린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한테 후기 준 애기들 중에 선생님 저 10번 맞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100% 나왔어요. 이런 애기들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 애기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애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진짜로 그 기준값을 찾아가는 것만 확실히 몸에 체화되어 있다면 그 기준값 따라 움직이면 답을 고르기는 쉽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 또 하나 더. 아니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 아니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곱하기 5, 50, 뭐 40, 뭐 이 정도여야 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게 피크를 찍었을 거고 이것만큼 어렵게 나오진 않겠죠. 자, 이제 왜 1번인지 아시겠죠? 1번 문제 요것만 가지고 푸는 겁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1번 보기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분석해서 풀면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 없어.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푸는 거죠. 자, 그럼 2번은요? 2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내가 얘를 찾아냈어. 여기에서 얘 40, 100, 174, 200, 190, 114, 39, 100, 145, 그리고 135.5, 그리고 105, 60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굳이 임금 자체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이것만 보고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 얘가 100일 때 얘 200이니까 400, 여기 40대가 제일 크지만 얘가 100일 때 여기가 145니까 135.5보다 크잖아. 얘 30대가 더 크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성이 안 되네. 자, 이제 3번. 40대 여성 평균 임금은 40대 전체 평균 임금의 얘가 61인데 어떻게 60보다 작아? 크지? 끝! 이 속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까 보여줬었죠? 남자 평균분의 여자 평균인데 전체 평균은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 사이에 있다. 전체 평균은 작아지는데 분자값은 똑같다면 당연히 전체 평균분의 여자 평균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는 남자 평균이 여자 평균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 얘는 0.5초 만에 답을 고를 수 있어. 그러니 3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입니다. 연령대별 남녀 평균 임금의 차이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 임금들을 봐서 차이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차이가 나올 때 여러 실전 문제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인재에서 서바이벌도 풀고 그러죠. 그런 문제들에서 남녀 차이를 있었을 때에는 오히려 기준값에 그 차이를 곱해주는 게 더 편할 수 있거든. 응?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시작해 볼까요? 이 개념은 알아두면 정말 많이 쓸 수 있어요. 50대의 남자 100X라고 놓고 오면 여자는 50X가 될 겁니다. 60대의 남자 100Y라고 놓고 오면 여자는 47Y가 되죠. 그럼 우리는 차이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의 차이는 50X, 여기서의 차이는 53Y가 됩니다. 아하! 이 100X, 100Y라고 놓고 봤을 때 차이가 50X, 차이가 53Y군요. 근데 우리 여기 기준값을 알잖아. 얘가 100일 때 190, 얘가 100일 때 114니까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자, 생각해보자. 190에 대하여 요거 50이야. 190 곱하기 50과 114에서 53이죠. 즉 Y라는 개념 얘네들을 생략하고 그리고 어차피 뭐 100분의 1, 10분의 1 이런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곱해주면 여기다 똑같이 곱해줘서 비교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왜 엄청 차이 나지? 그럼 이 값이 더 클 겁니다. 차이는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머릿속에 스쳐가는 건 무엇이냐? 여기 기준값이 너무 줄어들었는데 차이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할지라도 이 기준값 줄어든 게 얘를 상쇄하고도 남겠네. 확인해 볼까? 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실제로 계산 안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10%도 안 되게 늘었는 건데 여기로만 보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6 정도야 차이가. 76이면 한 40%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는 40%준 거야. 줄어든 그 양이 늘어난 양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이 숫자에서. 그래서 그 차이 60대까지 지속적으로 틀렸어. 왜냐?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선생님이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 눈으로 딱 봤었을 때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로 접근한 거지.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죠. 자, 이제 5번 문제 어디 한번 볼까요? 50대 남성 취업자 수가 50대 여성 취업자 수의 1.5배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찾아가 볼까요? 여기 딱 요거다. 남자가 100일 때 여자는 50이라는 말이야. 만약에 선생님 왜 이번에는 150으로 가요? 아까 100X, 50X 이랬는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50대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X를 같이 달고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생략 가능한 거니까. 하지만 얘와 얘를 비교해 줄 때에는 따로따로 적어주는 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XY 잘 안 쓸 때도 많습니다. 선생님 그냥 문제 풀 때에는. 하지만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설명해 줄 때는 올해부터 진짜 매번 기준값 A, B, C, D 따라다니게 할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만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현타가 왔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인데 근데 애기들이 이 문제를 접근했었을 때 그 기준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기준값 50대에서는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50이군요. 그리고 1.5배 우리 아까 사회보장제도 할 때 선생님이 점으로 움직이는 거 싫다 그랬잖아. 0.5야 그러면 2와 1 1.5야 그러면 3과 2 이렇게 움직이면 좋습니다. 그럼 자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 이래도 되죠. 원래대로라면 3알파, 2알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 하지만 이거 어차피 똑같이 곱해주는 거니까 이럴 때
취업자 수가. 그럴 때 이제 임금입니다. 남자 임금 100, 평균 여자 임금 50. 그러면 총임금 곱해봅니다. 그럼 여기는 300, 여기는 100이죠. 선생님 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 다시 이게 자유자재로 오기 위해서는 50대 남자 3알파명, 여자 2알파명, 그리고 100x1, 50x1. 그러면 곱하면 300x 알파, 얘는 100x 알파. 하지만 x 알파, x 알파 똑같으니까 약분 가능하죠. 생략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얘를 빼고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만약에 기준값이 자꾸 헷갈린다라고 하면 언제나 x, y, a, b 임의의 숫자로 가지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50대 여성의 임금의 총액이 여기에 40%일까요? 자 40%가 되는 방법, 이거를 확인하는 부분은 실제로 얘는 한 33.33%일 겁니다. 이게 바로 나오면 좋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에 40% 얼마지? 아까 끌어내리랬잖아. 300에 10%, 30이요. 그러면 300에 40%는 얼마일까? 여기다 곱하면 돼. 120이겠네요. 120보다 얘가 작네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얘 40보다 크다가 아니라 40보다 작다가 되죠. 자 이제 선생님의 풀이 방법으로도 풀어봤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아예 찾지도 않았죠. 이런 숫자들도 아예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하는 말, 실제론 애기들은 시험장에서 분모값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풀이 방법, 선생님의 실전 풀이 방법이 익숙해질 만큼 공부를 하려면 그 표분석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분자의 비율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분모값과 분자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애기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성불평등 문제나 기타 등등을 풀 때는 여러 가지 팁들도 가지고 있는 게 문제 풀기가 유리해요. 하지만 그 본질은 얘를 벗어나지 않는다. 무엇이냐? 바로 비율, 절대치, 증가율. 아무리 어렵게 나오고 아무리 성불평등, 무슨 교육비, 기타 등등의 주제를 갑자기 생뚱맞게 들고 와도 결국은 분자의 비율일 터이니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이 분자 비율인 걸 확인하고 분모값 찾아가 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분모값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만약 분모값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때는 절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IU, 슈가, GD 첫 번째 그 표 기억나시죠? 하지만 가중평균이 되었든 아니면 그 기준값의 설정을 제시하였든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 분모값을 찾아 그 분모값에 제시된 분자 비율 적용하여 분자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비율, 절대치, 증가율. 물론 이런 본질적인 이런 가장 근본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풀이 유형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비율, 전체 비율, 그리고 0점 찾기 아주 빠르게 분모값을 찾아가는 거거든.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이것도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파트가 분모값이네 라고 찾아가는 거거든. 증가율, 분모, 분자 뭐가 더? 아 비율의 변화를 통해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큰지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지 확인하는 거거든. 내세동풀이법, 이 또한 증가율의 개념에서 분모와 분자 값입니다.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클 땐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사회문화의 통계 수치라는 개념에서는 그 안에서만 움직이죠. 즉 이런 풀이 유형들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분명히 빨리 풀 수 있고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비율, 절대치, 증가율.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건 선생님 채널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대견한 거야.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 영상을 볼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즉 바로 이거. 분자값, 분모값, 그리고 분자 비율. 제발 분모값을 찾아주세요. 그 기준값, 작년 수능처럼 여러 개의 기준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기준값을 가지고 분자값 찾아가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